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3일 JTBC 아침 NL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전직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구속됐습니다. 김 씨는 곧바로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용됐습니다. 머그샷을 찍고 카키색 반소매 수용복으로 갈아입는 등 일반 수용자와 똑같은 절차를 밟습니다. 대통령실 경호도 중단됐습니다. 의혹의 핵심인 김 씨의 신병이 확보됨에 따라 특검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걸로 보입니다. 10가지가 넘는 의혹에 대해 김 씨의 직접 관련성을 입증하는 게 관건입니다. 관련자들의 진술이 바뀔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5일 미국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납니다. 취임 82일 만입니다. 관세 협상의 후속 방안과 국방, 안보 문제를 집중 협의할 걸로 보입니다. 오늘과 내일 서울 등 중부지방에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인천과 경기 북부에 200mm 이상, 서울과 그 밖의 중부지방에도 최대 150mm에 이르는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전직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결국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김 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육성 녹취에 반클리프 목걸이 등 특검은 물증으로 반박했습니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이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김건희 씨 구속 소식이 전해지자 구치소 앞 시민들이 환호성을 터뜨립니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공천 개입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그리고 건진법사 통일교 의혹 관련 알선수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영장실질심사에서 김 씨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특검은 물증으로 맞섰습니다. 2022년 건진법사가 샤넬 가방과 함께 전달했다는 천수삼 농축차의 경우 특검은 김 씨가 이를 언급하는 육성이 담긴 녹취 파일을 제시했습니다. 치명타가 된 건 구속영장에도 담기지 않은 서희건설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였습니다. 김 씨는 이 목걸이가 20여 년 전 홍콩에서 산 모조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목걸이 진품과 김 씨 인척집에서 발견된 가품을 동시에 제시하며 김 씨가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장 20일간 신병을 확보한 특검은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 나머지 10여 가지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김 씨 구속에 대해 민주당은 국가 정상화를 알리는 신호탄이라며 환영했고 조국혁신당은 민주주의의 기둥을 다시 세우는 역사적 순간이라 평가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김문수 당대표 후보는 헌정사 유례 없는 폭거이자 권력의 칼춤이라 비판했습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김건희 씨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곧바로 서울 남부구치소에 정식 수용됐습니다. 영장 발부와 동시에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는 중단되고 일반 수용자와 똑같은 입소 절차를 밟습니다. 기본적으로 관물대와 접이식 밥상 등이 있는 2평 남짓한 독방, 에어컨은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김건희 씨는 오늘 오전 정식 입소 절차를 받게 됩니다. 일반 구속 피의자와 똑같이 먼저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수용 번호를 발부받습니다. 키와 몸무게 등을 재는 신체 검사를 받고 사복 대신 카키색의 여름용 반소매 수용자복으로 갈아입게 됩니다. 상의 가슴에 수용 번호를 붙인 뒤 머그샷으로 불리는 수용 기록부 사진도 찍습니다. 김 씨는 입소 절차를 마치는 대로 독방에 수용될 예정입니다. 전직 대통령 배우자라는 신분을 고려한 조치로 보입니다. 독방은 통상 2평에서 3평 남짓한 방이 배정됩니다. 김 씨가 머물 방에는 기본적으로 관물대와 접이식 밥상, TV, 변기 등이 있고 에어컨은 없습니다. 침대도 따로 없어 바닥에 이불을 깔고 취침해야 합니다. 목욕은 공동 목욕탕에서 하게 되지만 다른 수용자와 이용 시간이 겹치지 않도록 조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운동도 다른 수용자와 만나지 않게 시간이 조율될 것으로 보입니다. 식사 메뉴도 일반 수용자와 같습니다. 오늘 첫 아침 식사로는 식빵과 딸기잼, 우유, 소시지,
채소 샐러드가 제공됩니다. 영장 발부와 동시에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는 중단됐습니다. 김 씨의 신병이 교정당국으로 인도되면서 앞으로 수사기관에 나가 조사를 받을 경우 경호처 차량이 아닌 법무부 호송차를 이용하게 됩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김건희 씨의 집사로 불린 김예성 씨 또한 어제 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 집사 게이트 등 아직 여러 의혹이 남은 만큼 김건희 특검의 수사엔 탄력이 붙게 됐습니다. 이제 남은 수사의 핵심은 김건희 씨가 직접 관여했다는 증거를 찾는 겁니다. 하예빈 기자입니다. 김 씨는 특검법상 명시된 총 16가지 수사 대상 사건의 정점에 있는 인물입니다. 특검이 수사를 시작한 이후 서둘러 김 씨 신병 확보에 나선 배경이기도 합니다. 김 씨의 구속으로 신병이 확보됨으로써 앞으로 특검 수사에도 더 속도가 붙을 걸로 보입니다. 앞서 특검은 구속영장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및 당 공천 개입, 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 3가지 사건을 적시했습니다. 다른 의혹들에 비해 관계자들 진술과 여러 증거들이 상대적으로 잘 확보되어 있기 때문인 걸로 보입니다. 김 씨가 구속되면서 삼부토건 주가 조작과 집사 게이트부터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까지 나머지 사건 수사에 대해서도 추진력을 얻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김 씨는 그간 관련 의혹 대부분을 부인해왔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그런 만큼 앞으로 수사에선 관련 사건들에 김 씨가 직접 관여한 증거를 찾는 게 최우선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김 씨 주장에 맞춰 관련 사실관계를 부인해온 각종 관계자들 진술에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어제 특검은 이른바 집사 게이트와 관련해 김 씨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예성 씨를 공항에서 체포했습니다. 저는 무고하고 떳떳하며 어떠한 부정이나 불법적인 일에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특검에 출두해서 소상히 떳떳하게 다 밝혀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예성 씨는 베트남으로 출국해 그동안 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다가 최근 귀국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수상한 결제 과정에 누가 사는지까지 꽁꽁 숨겼던 반클리프 목걸이의 행방, 김 씨의 구속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서희건설의 이봉관 회장은 특검에 낸 자수서에서 김 씨가 나토 순방 때 찬 목걸이를 자신이 주었다고 인정했습니다. 특검은 구속심사에서 이 진품 목걸이를 증거로 내밀었습니다. 심가은 기자입니다. 2022년 3월 대선 직후 서희건설 회장의 비서실장 최모 이사가 잠실 롯데 반클리프 매장을 찾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취임 직후인 6월 나토 순방에서 김건희 씨가 똑같은 디자인의 목걸이 스노우 플레이크를 착용하고 나타납니다. 특검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이 목걸이를 김건희 씨에게 줬다는 자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JTBC는 반클리프 관계자 단독 인터뷰로 서희건설 회장 비서실장의 목걸이 구매 과정을 자세히 보도했습니다. 반클리프 직원이 JTBC에 제보한 건 올 4월 하순, 인터뷰가 진행된 시점은 지난달 말이었습니다. 50대인데 30대 같이 보인다. 그리고 키가 크고 엄청 멋쟁이시다. 비서실장 최모 이사는 현금을 신세계 상품권으로 바꾸고 이를 다시 롯데 상품권으로 교환해 반클리프 목걸이를 샀습니다. 반클리프 서버에 남는 구매자 명의는 비서실장 어머니 이름이었습니다. 구매할 때 좀 철저하게 생겼던 것 같아요. 명의자도 구매한 사람도 어머님 이름으로 대신 샀고. 특검은 반클리프 목걸이 진품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서희건설 측이 김건희 씨에게 교부하였다가 몇 년 뒤 돌려받아 보관 중이던 목걸이 진품 실물을 이미 제출받아 압수하였습니다.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은 2022년 9월 이후 목걸이를 김건희 씨로부터 돌려받아 보관하고 있었다고 특검에 알렸습니다. 민주당이 이 목걸이가 재산 신고에서 누락된 점을 들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그 즈음입니다. 선물을 준 서희건설이 시인하고 판매 과정의 구체적 내용을 직원이 인터뷰를 통해 모두 밝힌 만큼 목걸이의 대가성, 뇌물 혐의에 대한 수사가 빠르게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JTBC 심가은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이 3주가 지난 시점,
김건희 씨가 윤영호 당시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통화한 육성을 확인했습니다. 건진법사 휴대전화에 건희2라고 저장된 그 번호로 직접 전화를 걸어 비밀임을 강조하면서 의견이 있으면 이 번호로 문자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 측은 이 전화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건진법사의 휴대전화기엔 건희2란 이름으로 뒷자리가 8563으로 끝나는 번호가 저장돼 있었습니다. 건진은 2022년 4월 19일 건희2 번호에 윤영호 전 본부장 등 통일교 인사 4명을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해달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실제 취임식에 4명 모두 참석했습니다. 나흘 뒤 건진은 다시 이 번호에 윤영호 본부장이 여사님께 큰일을 상의할 게 있다며 비밀리에 만나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문자를 보냅니다. 이에 따라 특검은 건희2 번호는 전직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사용한 또 다른 휴대전화기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건희 씨 측은 정지원 전 행정관이 관리하는 휴대전화기라며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김건희 씨는 2022년 3월 30일 건희2 번호로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당선된 지 3주 만입니다. 김건희 씨는 고모님께서 전화하라고 한 지 오래됐다며 건진법사를 언급합니다. 특히 이 번호는 제가 비밀리에 하는 번호라면서 의견 주실 부분 있으면 이 번호로 저한테 문자를 꼭 해주면 된다고 말합니다. 이 통화 뒤 윤 전 본부장은 여사 Y로 이 번호를 저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김건희 씨의 원래 휴대전화기의 기지국 위치가 이동하면 건희2 휴대전화기 기지국도 동일한 곳으로 이동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특검은 김건희 씨가 건희2 번호의 실사용자이면서도 거짓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지금 경기도 일대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고 강한 비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도 집중호우로 출근길이 복잡할 것 같은데요. 보도국의 취재기자를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이재승 기자, 지금 비가 가장 강하게 오는 곳은 어디입니까? 네, 지금 비가 집중되는 곳은 중부지방, 그것도 서울 등 수도권입니다. 조금 전 7시를 기해 인천에 호우 경보가 내려졌고 서울 등 경기도 일대와 충남 서해안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곳에 따라 시간당 60mm 안팎의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습니다. 오늘 자정부터 지금까지 서울에만 43mm의 강우량을 기록 중입니다. 오늘 비는 쉽게 그치지는 않겠습니다. 내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인천과 경기 북부에 최대 200mm 이상, 서울과 그 밖의 중부지방에도 최대 150mm에 이르는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예보치를 웃도는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는 만큼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네, 이 비 때문에 통제되고 있는 도로도 있다고요? 네, 서울 지역엔 호우로 인해서 하천 29곳과 등산교 하부 도로가 양방향 통제되고 있습니다. 출근길 비가 집중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서 운전해야 하겠습니다. 최근 1시간, 그러니까 아침 6시부터 7시까지 이 1시간 강우량을 보면 인천 영종도에 56mm, 서울엔 1시간 동안 33mm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호우 시에는 도로 통제 구간에서 강우량과 하천 수위에 따라서 이 도로가 예고 없이 통제될 수 있기 때문에 실시간 교통 정보를 잘 확인하고 안전수칙도 준수하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미국 작가조합에서 제명된 박찬욱 감독이 규정을 위반한 적 없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외신도 분석에 나섰습니다. The success of any classified operation rests largely on how classified it manages to remain. 미국 작가조합은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와 박 감독의 만남으로 화제를 모았던 이 작업을 문제 삼았습니다. 박 감독이 2023년 작가 파업 동안에 집필을 했다고 보고 공동 작가인 돈 맥켈러도 함께 제명했습니다. 박 감독 측은 언론을 통해 파업이 시작되기 훨씬 전 모든 대본을 집필 완료했고 촬영을 시작했다면서 파업 중에 일부 설정 변경을 위해 회의를 했지만 새로 대본을 쓰거나 수정하진 않았다고 했습니다. 항소하지 않은 이유는 후반 작업 중이던 영화 어쩔 수가 없다에 전념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벌처는 작가 겸 감독인 조합원이 파업 때 무엇을 하면 되고 안 되는지 오랫동안 논쟁적인 상태였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실베스터 스텔론, 조지 클루니처럼 정식 조합원은 아니지만 특정 작품에 참여할 경우 일부 조합비를 내는 상태가 박 감독도 될 거라고 봤습니다. 버라이어티 또한 박 감독이 집필하는 데는 영향이 크진 않을 거라면서 다만 작가 조합의 시상식 등에 참여할 수 없게 될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디즈니랜드에서 히로시마를 기억하란 인형이 논란이 됐습니다.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진 지 80주년이 되는 걸 노린 시위였습니다. 전 세계 곳곳을 여행하는 테마의 이 놀이기구 내부에 일본 구역 낯선 인형이 서 있습니다. 히로시마를 기억하라는 팻말을 든 단발머리 여자아이 인형입니다. 영상은 지난주부터 온라인에서 빠르게 퍼졌는데요. 틱톡에선 이 인형을 가져다 놓는 과정도 영상으로 공유가 됐습니다. 인형을 가져다 놓은 건 미국 국방부의 예산 확대를 반대하는 한 시민단체였고 이 단체를 지원한 건 유명 아이스크림 회사 벤앤제리스의 공동 창업자였습니다. Why did we do it in the It's a Small World ride? Because it's a ride that celebrates the kind of world we want for our children. So we put her there. 후원은 지난 5월 미 의회가 가자지구 아이들을 죽이고 있다면서 시위를 하다가 끌려가기도 했는데요. 히로시마의 비극이 가자지구에서도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디즈니 측은 곧바로 인형을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에서 맥도날드의 어린이 메뉴가 갈등의 한가운데 섰습니다. 포켓몬스터 카드를 주는 행사 때문인데 준비한 300만 장이 전부 동났습니다. 최근 일본 맥도날드 어린이 메뉴를 주문하면 유명 프랜차이즈죠. 포켓몬스터의 장난감과 카드를 주는 행사를 벌였습니다. 새벽부터 매장 바깥에 이렇게 줄이 늘어설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는데 부작용도 적지 않았습니다. 사은품만 쏙 뺀 채 그대로 버려진 햄버거가 거리에 널렸고요. 정작 어린이는 즐길 수 없다는 비판도 쏟아졌습니다. 사은품을 비싼 값에 팔려는 되팔이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게다가 외국인이 카드를 쌓아놓고 온라인에 자랑하는 영상도 화제가 되면서 외국인 혐오 정서도 자극했는데요. 결국 맥도날드 되팔이와 쓰레기 방치 문제 확인을 했다면서 공식 사과했습니다. 앞으로 매너를 지키지 못하는 고객은 거절하고 악질적인 사재기 문제를 막는 대책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82일 만에 한미 정상회담이 결정됐습니다. 25일에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납니다. 관세 협상의 후속 방안과 국방, 안보 문제가 테이블에 오를 걸로 보이는데 미국의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마스가 프로젝트와 관련해 이 대통령 미국 조선소 방문도 검토 중입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은 현지 시간 25일 오전 백악관에서 진행됩니다. 취임 82일 만입니다. 이 대통령은 24일부터 3박 5일 일정으로 미국을 실무 방문합니다. 두 정상은 백악관에서 회담을 하고 업무 오찬을 가질 예정인데 지난달 말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의 후속 방안 등이 핵심 의제로 오릅니다. 변화하는 국제 안보 및 경제 환경에 대응하여 한미 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반도체와 배터리, 조선업 등 제조업과 첨단 기술, 핵심 광물 등 경제 안보 파트너십 강화 방안도 협의한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방미 기간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 관련 필리 조선소를 방문하는 것도 검토 중인 걸로 전해집니다. 또 관세 협상 과정에서 다뤄지지 않은 국방비 증액과 주한미군 역할 규정 등 안보 관련 의제도 폭넓게 다뤄질 전망입니다. 굳건한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더욱 강화해 나가는 가운데 한반도의 평화 구축과 비핵화를 위한
공조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회담까지 2주가 채 남지 않았지만 우리 정부는 공동 성명을 목표로 미국 정부와 막판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또 방미 전 일본을 방문해 한일 정상회담을 갖는 방안과 관련해선 대통령실은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도 워싱턴 DC에 범죄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경찰을 직접 통제하고 주방위군까지 투입하겠다는 건데 범죄와의 전쟁이 명분이지만 실제는 권력 과시용일 뿐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로스앤젤레스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직접 미국 수도인 워싱턴 DC를 지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무법 천지로 변한 워싱턴 DC를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는 겁니다. I'm announcing a historic action to rescue our nation's capital from crime, bloodshed, bedlam, and squalor, and worse. This is Liberation Day in D.C., and we're going to take our capital back. We're taking it back. 트럼프는 최근 SNS에 공무원 폭행 사건과 노숙자 사진을 잇따라 올리며 인간 쓰레기를 치우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는 우선 워싱턴 자치법을 발동해 경찰국을 연방정부 아래 뒀습니다. 경찰을 직접 지휘하겠다는 건데 추가로 주방위군 800명과 FBI 등 연방요원 500여 명을 순차례 투입할 계획입니다. You will see them flowing into the streets of Washington in the coming week. At your direction as well, sir, there are other units we are prepared to bring in. 트럼프 대통령의 치안 통제는 로스앤젤레스와 볼티모어 등 다른 5개 도시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워싱턴 DC와 마찬가지로 치안이 안 좋다는 이유인데 모두 민주당 소속 흑인 정치인들이 시장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발언과는 달리 해당 도시들의 범죄율은 최근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We work quickly to put laws in place and tactics, which is why we have seen a huge decrease in crime because of those efforts. 주요 외신들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이 치안 해결이 아닌 권력 과시용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악시오스는 대통령 권한의 한계를 시험하는 동시에 민주당이 장악한 도시들을 표적으로 삼겠다는 의지라고 평가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 경기와 충남 서해안은 호우특보도 발효 중입니다. 내일까지 인천과 경기 북부에 200mm 이상, 서울과 그 밖의 중부지방에도 최대 150mm에 이르는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지역에 따라선 예보치를 웃도는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는 만큼 안전사고 각별히 주의해야겠습니다. JTBC 아침 N을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